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황새 결성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역시 2016년도 고2 9월 학평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시험지에서 바로 보도록 합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거겠죠. 자, 부자는 송사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분해하였군. 자, 송사의 결과 어땠어요? 송사를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친척이 뇌물을 줘가지고 재판에서 지게 돼서 재산을 빼앗기게 됐죠. 그래서 부자가 굉장히 이제 억울해하는 장면이 여기 이렇게 대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리 생각 저리 생각 아무리 생각해도 그저 송사를 지고 가기에는 차마 분하고 애달픔에 이렇게 나와 있죠. 송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생각 부분에 나와 있죠. 내가 이 송사 졌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함부로 얘기를 하게 되면 함부로 얘기를 해서 하게 되면은 고향에 두드러가지도 못하고 내가 두드러 맞고 죽을 때까지 어혈만 될 것이다. 또 관전에서 발악을 한 것이다. 라고 뒤집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송사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맞아서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어혈만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해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게 되겠죠. 2번을 볼까요? 관원은요, 부자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군. 자, 관원은요, 부자가 이렇게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이야기 하나 들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관원은 원래 평소에 이야기 듣기를 좋아한다라는 점에서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고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야기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니 남들이 뭐라 그런다고 아니 저놈이 다른 송사도 있는데 아직 결단도 안 했는데 저놈의 말만 듣고 앉아서 이야기나 듣고 앉았냐? 라고 남들이 본 눈이 걱정되는지라 남들이 그렇게 나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눈이 걱정된다 라고 나와 있죠. 이걸 봤을 때 관원은 부자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니까. 하지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가 이제 맞는 게 되겠죠. 자, 황새 같은 경우에 다 이제 그 내화의 이제 우화 이야기죠. 황새는 따오기에게 받은 뇌물 때문에 송사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군. 자, 어디에서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이야기 속에서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노래 굉장히 잘했죠. 하지만 이제 꾀꼬리가 노래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하고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자, 황새가 한번 들으니까 진짜 목소리 좋아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죠. 그러나 그 꾀꼬리 목소리가 좋다고 하면 따오기에게 청받은 뇌물을 도로 줄 것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따오기에게 받은 뇌물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손을 들어줬어요? 결과적으로 자신은 꾀꼬리의 소리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뻐꾸기의 소리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결국에 따오기 소리가 아름답지 않지만 따오기 소리가 결국에 최고다. 쾌재며 장자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옥성을 상성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판결을 내리게 되죠. 자, 그래서 황새는 따오기에게 받은 뇌물 때문에 송사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건 그렇죠. 4번은 볼까요? 따오기는 자기 소리를 자랑하기보다는 황새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으로 보아 겸손한 자세를 지니고 있군. 자, 보시면 따오기는 자기 소리를 자랑하기보다는 황새의 처분만 기다린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어때요? 자, 따오기는 자기가 소리를 하는 것보다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그냥 뻐꾸기하고 우리가 앞에서 꾀꼬리가 노래를 불렀는데 엄청 잘했어요. 하지만 자기 소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걸 따오기가 알고 있죠. 그래서 남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한다. 자기 소리는 차마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황새에게 양먹임을 믿고 라고 나와 있죠. 황새에게 내가 뇌물을 줬는데 그것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 소인의 소리는 다만 따옥성이 없고 따옥따옥 하는 소리뿐인데 달리 풀쳐 코할 일이 없사오니 자신의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또 처분만 바라고 있습니다. 사또가 잘 좀 봐주세요. 왜? 바로 황새에게 양먹임을 믿고 황새에게 뇌물을 준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세는 아닌 것이죠. 자기 소리를 자랑하기보다는 황새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지만 그 이유가 겸손한 자세 때문이 아니고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러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5번을 볼까요? 5번을 보시면 꾀꼬리는요 자신의 소리를 누구든 아름답다고 여긴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소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군. 자, 꾀꼬리가 자기 노래 한번 쫙 부르고 뭐라고 했어요?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풍경에 내 목소리 누가 아니 아름답게 여기리까? 누가 아니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 목소리 짱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을 때 굉장히 자신의 목소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닌 거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까요? 윗글에 나타난 송사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가나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부자의 송사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부자하고 친척이 서로 송사를 벌였는데 친척이 어때요? 관원에게 뇌물을 주게 되죠. 그러게 되면서 누가 이기게 돼요? 제 친척이 승소하게 되죠. 자, 나의 이야기는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예요? 동물의 이야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날짐승의 송사예요. 그래서 깨꼬리하고 뻐꾹새 노래를 누가 잘하냐? 최고의 소리에 대한 얘기였죠. 누가 노래를 잘하냐? 이제 거기에서 따오기가 황새에게 뭐를 줘요? 뇌물을 주게 되죠. 그래서 최고의 소리는 따오기예요. 이렇게 이제 승소하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자, 거기에서 보시면은 원래 있었던 이제 겉의 이야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무엇인가요? 부자의 송사, 바로 가의 이야기가 겉의 이야기인 외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관원들에게 좀 뜨끔하라고 들려준 이야기가 내화가 되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내화, 즉 우화의 내용이 바로 여기 나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우리가 보시면, 자, 가는요, 친척의 부당한 요구에서 비롯된다. 그렇죠. 가에서 부자가 송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였어요? 위에 보시면 부자가 있었는데 친척이 수시로 횡포를 부리더니 여기 나와 있죠. 어느 날은 재산의 뭐요? 절반을 달라고 위협을 했다.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위협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친척의 부당한 요구 바로 뭐예요? 재산의 절반을 달라라는 거 맞는 게 되겠죠. 자, 가를 통해 나의 판결 이유가 밝혀지게 된다. 자, 가는요 친척이 뇌물을 줘가지고 친척이 이기게 된 건데 이것을 통해서 따오기가 황새에게 이기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죠. 왜냐면요 친척이 뇌물을 줘서 가에서는 이겼어요. 나에서는 왜 판결이 이긴 거예요? 따오기가 뇌물을 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하고 나는 서로 별개의 이야기인 거죠. 별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가 때문에 친척이 관원에게 뇌물을 줬기 때문에 따오기가 황새에게 이겼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따오기가 황새에게 이긴 것은 뇌물을 줬기 때문에, 따오기가 황새에게 뇌물을 줬기 때문이지 바로 친척이 관원에게 뇌물을 줬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두 이야기는 서로 별개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2번이 되겠죠. 3번을 볼까요? 가의 결과는 가는 결국 누가 이겼어요? 친척이 이제 이기게 됐죠. 자, 그렇게 이기게 된 결과는 부자가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그렇죠? 나의 내화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척이 이겼는데 부당하게 이긴 거였잖아요. 뇌물을 줘서. 그래서 차마 생각해도 너무 분해서 자, 내가 송사는 짓지만 이야기 한마디를 꾸며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자기가 진 거에 대해서 너무나 속상하기 때문에 바로 가의 결과 때문에 이 나의 바로 내화에 해당되는 우화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가에서 송사의 원인은 재산,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달라이기 때문에 원인 맞죠? 나에서는 최고의 소리이다. 그렇죠. 최고의 소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겨루는 내용이 여기 보시면 중간 부분의 줄거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분에서 깨꼬리, 뻐꾹새, 따오기가 서로 자기의 우는 소리가 최고의 소리라고 다투다가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최고의 소리가 바로 송사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우리 다 알고 있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나 모두 청탁이 그렇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탁을 했기 때문에 가에서도 친척이 이겼고요. 따오기가 청탁을 했기 때문에 황새가 이기게 됐죠. 그러니까 청탁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맞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부자가 이야기를 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자가 이야기를 왜 한 것입니까? 여기 보시면 이야기를 자기가 왜 했냐, 여기에서 너무나 애달프고 내가 그러니까 졌잖아요. 졌는데 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뇌물을 줘서 이긴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너무 분하고 애달파서 송사는 지지만 이야기를 내가 꾸며내서 해야겠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기 나와 있죠? 이야기 한마디를 꾸며내어서 조용히 할 것이니 내가 들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니 만일 저놈들이 듣기만 하면 무안이나 베리라 하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무안하라고 이야기를 꾸며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자가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비리와 관련된 관원들을 바로 이 비리와 관련된 관원들 바로 부당한 판결을 내린 관원들에게 무한함을 주기 위해서 황새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부자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사와 관련된 형저 관원들의 그런 청탁을 받은 부패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아닌 것은 볼까요? 1번 관원들에게 다른 송사를 청탁하기 위해서 관원들에게 다른 소송을 내가 부탁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그런 얘기 나와 있지도 않아요. 자, 무식한 관원에게 자신의 지혜를 뽐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유식한지 한번 보시오. 나의 지혜를 보시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시오. 이제 그런 내용 나와 있지 않죠? 아니에요. 자, 4번을 보시면 예상과 다른 판결. 그렇죠. 그러긴 하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원들과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내가 왜 졌단 말입니까? 논쟁은 이제 논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왜 졌어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막 이렇게 싸우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죠. 듣고 한번 무안해봐라. 이렇게 한 것이죠. 자신의 패배로 끝난 송사로 인해 그렇죠 이거 맞죠? 잃게 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자 자신의 패배로 끝난 송사는 많은데 맞는데 그로 인해서 잃게 된 재산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재산을 다시 주시오라는 자신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러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9번 볼까요? 자, A에 대해 보기와 같이 반응한다고 할 때, 그리고 이제 괄호 속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자성어 문제는 이제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A 부분이 무엇인가를 볼까요? 자, 본문에서 보시면 A 부분이 바로 무엇이에요? 자, 꾀꼬리가 뭐 노래를 부른 다음에 제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황새가 그걸 들으니까 진짜 목소리 굿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좋다고 하면은 따오기에게 뇌물 받은 것을 다시 돌아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노래가 좋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이죠. 고민하고 나서 결국에 판결을 하며 이르되 고민하고 나서 판결 어떻게 내렸어요? 결국에 꾀꼬리 소리가 좋지만 그것보다는 따오기에게 받은 뇌물 생각을 해서 따오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야겠다. 자 그래서 꾀꼬리를 떨어뜨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내뱉은 말이 바로 이 A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A 부분은 뭐예요? 바로 유식한 척 얘기를 하면서 당나라 시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유식한 척 하면서 사실은 꾀꼬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붙인 말이 되겠죠. 억지로 이유를 끌어다가 떨어뜨리려고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 당나라 시에 타기 횡행야 막교 지상제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옛날 당나라 시에 꾀꼬리 소리는 아름답지만 애잔하게 들린다. 그래서 네 목소리는 너무나 슬프게 들려서 땡 이렇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A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한자성어는 뭐가 되겠어요? 황새는 따오기에게 받은 뇌물 때문에 억지로 논리를 펴서 판결을 내리고 있죠. 이런 황새의 태도는 바로 억지로 그 이유를 끌어다가 돼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경강부회가 맞겠죠. 보통 우리가 한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유래가 있는데요. 경강부회는 그냥 한자성어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뜻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강부회에서 견자는요 이끈다, 끈다. 우리가 견우 아시죠? 견우 아직요 할 때 그래서 견우는 이제 소를 끄는 사람. 그래서 끈다. 그리고 이제 강 나와 있죠? 강도 역시 강하게 스트롱 알겠죠? 그러니까 강하게 끓는다. 이게 이제 경강이 되는 거예요. 그 부는 붙인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회는 모인다. 우리가 회의 뭐 이런 거 하죠. 자, 그래서 결국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강하게 어떤다고
강하게 끈다고, 강하게 끌어서 붙인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억지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강하게 끌어가지고 자신의 주장에 붙인다, 부회. 이렇게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강하게 끌어다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강부회라고 하죠. 나머지 것들도 하나씩 볼까요? 경거망동 해서 경자는 이제 가벼울 경자예요. 굉장히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 있죠? 거는 들다, 행하다. 그러니까 가볍게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망령되다. 그리고 동은 행동하다예요. 그래서 경솔하게 생각 없이 우리가 행동하는 거 있죠? 생각 없이 굉장히 가볍게 행동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을 가볍게 행동해가지고 생각 없이 가볍게 행동을 하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경거망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거를 경거망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각주구검 볼까요? 각주구검은 우리가 이제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자를 일단 보시면 각자는 이제 새길 각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옆에 부스 붙은 거 있죠. 이게 이제 칼이에요. 칼로 새기는데 뭐냐면 바로 배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는 구한다. 뭐를 바로 보시면 역시 또 칼 여기 들어있죠. 칼을 구한다. 자,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배를 어떤다고? 배를 이렇게 새겨서 칼을 구한다. 그러니까 배를 새겨서 칼을 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초나라 사람이 배에서 이제 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배를 한참 타고 가다가 요렇게 있죠? 배를 한참 타고 가다가 칼을 뿅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배에다가 새겼다는 거야. 배에다가 이쪽에다, 그러니까 칼을 여기다가 이 물속에 뿅 이렇게 빠뜨렸다는 거야. 칼을 이렇게 빠뜨린 여기에다가 자기가 이 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야. 배에다가 새겼다라는 거야. 자, 배에다가 새겼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배는 그대로 이 자리에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이제 퉁퉁퉁퉁퉁퉁 가죠. 배는 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슉 가서 다시 이렇게 쭉 한참 가다가 이제 육지에 이렇게 다다랐어요. 근데 계속 새긴 곳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호 밑에 떨어뜨렸으니까 이어 밑에 바로 어때요? 칼을 구해보자. 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때요? 표시만 여기를 해놓고 사실은 먼 거리를 이미 이동을 해 온 것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초나라 사람이 배에서 칼을 물속에 떨어뜨렸어. 뿅 떨어뜨리고 그 위치를 배에다가 표시를 한 거예요. 나중에 배가 움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 배는 이미 이동을 했잖아요. 여기 떨어뜨린 데서 이미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내가 표시를 했으니까 요 밑에 그대로 있겠지 하고 칼을 찾았다. 이게 바로 각주구검의 바로 유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한 말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여기 이렇게 표시만 이렇게 했지 밑에 있는 칼은 저 밑에 바닷속에서 이미 멀리 떨어져 왔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각주구검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융통성이 없이 현실에 맞지 않은 낡은 생각을 계속 고집하는 이제 어리석은 생각, 어린석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각주구검이라고 해요. 이미 떨어진 곳에서 한참 떨어졌는데 배에 새긴 것만 보고 그 밑에 칼이 있겠거니 하고 하는 거, 칼이 있겠거니 하고 내가 찾아보는 거, 역시 융통성 없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죠. 이런 걸 각주구검이라고 합니다. 배은망덕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배자 보시면 배반한다. 은혜를 배반하고 잊어버린다. 덕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배은망덕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남에게 입은 그런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거. 그러니까 배은망덕 했을 때 배신해 버리는 거.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것을 배은망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타산지석 이 말도 자주 쓰는 말이죠. 자, 타는 어때요? 다른 쪽이라는 거야. 다른 쪽에 있는 산을 그 은을 우리가 갈지자는 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 석은 돌석자. 그러니까 다른 산의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산의 나쁜 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다른 산의 돌이니까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보고 나서도 나에게 어때요? 나름 나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나쁜 점도 나에게는 수양하는데 도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른 산의 나쁜 돌, 그러니까 다른 산의 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산의 돌, 다른 산에 별로 좋지 않은 돌도 자기의 산, 나를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쁜 남의 말이나 행동도 도리어 반대로 나의 지식과 인격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나쁜 본보기를 보고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나의 그런 나의 인격이나 지식을 수양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 이럴 때 우리가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시면 사자성어까지 다 같이 공부를 했어요. 경강부에 이것도 많이 나오고요. 각주국어도 많이 나오고 타산지석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때그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이유를 끌어다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거 경강부에 각주국어는 융통성 없는 이런 태도, 타산지석은 다른 사람의 나쁜 점도 나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정리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황새결성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황새결성에서 특히 이 소설은 송사소설이죠. 조선 후기에 나타난 것으로서, 그래서 우리 조선 후기에 나타난 송사소설의 그런 출현 배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조선 후기에는요, 위계질서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상하관계 같은 것이 조금 약간 우리가 이제 흐려지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좀 약해지는 시기였고, 또 능력의 우열 이런 것들, 그리고 재산의 소유권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향촌 사회 대립과 갈등이 많아졌고, 그것이 송사 사건으로 재판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언제 조선 후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송을 건다든가 이제 그러진 않았던 거예요. 자,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우리가 민중의 이제 의식들이 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당한데라고 생각하는 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송사 사건까지 우리가 이제 소송을 걸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의식의 성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 조선 후기에 송사 소설이 다수 창작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중세 봉건 사회 해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상하관계가 딱 정해져 있었고 그거에 굴복하고 그거에 딱히 불만도 없고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때가 되면,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 심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중세 봉건 사회가 해체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송사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들은 중세 봉건사회 해체기의 여러 문제들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송사소설의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봤을 때 조선 후기가 되면 좀 더 이제 사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표현된다고 했었죠. 이 시기에 향촌사회 실상이 반영된 송사소설로는 황새결성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서동지전과 같은 우화형 송사소설을 들 수가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딱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빗대서, 특히나 이제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거에 빗대서 우리가 돌려갖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의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돌려서 얘기하는 우의적이지만 동물이나 식물에 이제 돌려서 빗대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화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화형 송사 소설이더라. 이 작품들은 동물의 세계를 빌어서 재물의 부당한 탈취, 뇌물 수수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부당한 송사, 처결 등의 당대 사회 문제를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풍자를 하기 위해서 우화의 형식을 빌어서 쓰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을 정리해 볼까요? 이 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뭐니 해도 액자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이야기는 이제 인간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부자가 나왔죠. 부자는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협박하는 친척과 송사를 벌이지만 결국에 패소하는 인물이었어요. 굉장히 부당하게 졌죠. 친척이 등장하는데, 친척은 부자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재산의 반을 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관원들에게 이미 뇌물을 바쳐서 송사에서 승소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이기는 인물이 바로 친척이 되겠죠. 그리고 이 친척에게 뇌물을 받은 게 바로 누구라고? 관원들이 되겠죠. 뇌물을 받고요, 부자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 세상의 이야기, 외부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부자는 피해자죠. 당연히 재산의 반을 나누어 달라고 협박하는 친척과 송사를 벌였지만 뇌물 때문에 패소를 한 거니까 피해자였고, 그리고 친척은 이제 부당한 방법 뇌물을 바쳐서 목적을 이루는 바로 송사에서 승소하는 이제 그런 인물이었고요. 관원은 바로 뇌물을 받고 부자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부정부패한 관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부자가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라고 이제 관원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제 내부 이야기, 바로 우화가 되겠죠. 돌려서 얘기하는 우의적이지만 어머나 동식물에 빗대서, 특히 여기서는 이제 동물 새들에게 빗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화라고 했죠. 그래서 내부 이야기는 이제 우화의 형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내부 이야기가 뭐였어요? 깨꼬리하고 뻐꾸기가 등장하는데, 얘네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지게 되는 새들이었죠. 자, 누가 이겼어요? 따오기가 이겼죠. 왜? 따오기는 뇌물을 바쳐서 재판에게 이겼죠. 자, 그러고 나니까 따오기에게 뇌물을 받은 새는 누구예요? 바로 황새가 되겠죠. 황새가 바로 이제 뇌물을 받고 따오기에게 불공정한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됐죠. 자, 그래서 깨꼬리하고 뻐꾸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끌어다가 썼죠. 경강부회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외부의 이야기하고 이 내부의 이야기가 교묘하게 이렇게 겹치죠. 깨꼬리와 뻐꾸기는 똑같이 피해자고요. 부자를 나타내는 것 같네. 따오기는요, 바로 부당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는 자, 뇌물을 주는 자. 근데 이거 마치 친척 같더라. 황새는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데 마치 관원 같더라. 이렇게 대응이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시면 액자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외부의 이야기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뇌물을 받은 관원이 부당하게 판결을 내리는 걸 보고, 제가 그럼 이야기 하나 들려줍시오 하고 이야기 하나 들려줬죠. 그 이야기가 바로 뇌물을 받은 황새가 부당하게 판결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외부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은 형제 관원들이 부끄러워한다까지였죠. 자, 그래서 그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예요. 액자식 구성, 왜 풍자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의 이야기하고 내부의 이야기가 서로 대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꾀꼬리와 뻐꾸기는 부자에게, 따오기는 친척에게, 황새는 관원에게 이렇게 대응이 된다. 그래서 내부 이야기를 통해서 외부 이야기에 있는 이 인물들을 비판하고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말하기 방식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말하기 방식을 보면 부자 같은 경우에는 지어낸 이야기를 활용했죠. 이야기 하나 들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니까 뇌물을 받아서 진 거니까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그럼 이야기 하나 들려주겠습니다 하고 돌려서 빗대서 비판을 하고 있죠. 이런 걸 우회적으로 상대를 비판한다. 우의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우의적인데 우회적으로 돌려서 빗대서 비판하지만, 특히나 동물이나 식물에 빗대서 비판하는 거, 여기서는 특히나 새에 빗대서 비판했으니까 우화라고 하시죠. 우의 안에 이제 우화가 들어간 거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깨꼬리하고 뻐꾹새는 어때요? 어떤 표현을 썼어요? 서리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서리적이라는 것은 의문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우리가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네 아니 아름답게 여기리까,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누가 아니 아름답게 여기겠습니까? 이것을 누구나 다 아름답게 여길 것입니다 라고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죠. 네 아니 반겨하리까, 이렇게 의문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 아니 반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다시 누구나 반기겠습니다. 이렇게 왜 그 말이 이상하게 하지? 누구나 반기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름답게 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평서문으로 바꿀 수가 있죠. 새벽에 찍으니까 정신이 혼미해서 어쨌든 이제 의문문의 형식을 이렇게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죠. 누구나 아름답게 여길 것입니다. 누구나 반겨할 것입니다. 이렇게 평서문으로 바꿀 수가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죠. 황새는 바로 옛날 글과 고사, 당시에 당나라 시에 이런 게 있다라고 했으니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옛날의 시를 인용을 해서 자신의 평가를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끌어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의 주장, 바로 따오기를 이기게 하려는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경강부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문학작품 기출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